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서 화재가 난 지 한 달을 맞은 가운데 한평 빅그린 산단으로 공장 조기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측은 다음 달 로드맵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국정과제에 지역 현안을 포함시키기 위한 활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서울에 상황실을 설치했고 전남도는 신재생에너지 등 기반 마련을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무안국제공항 인근에 조성된 항공특화 산업단지가 1년째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무산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의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남해안 지자체들과 협력하기로 했고 섬 중심의 교통 관광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서 화재가 난 지 오늘로 꼭 한 달이 됐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미 가동을 멈춘 공장을 한평 빅그린 산단으로 조기 이전하라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금호타이어 측은 다음 달 공장 이전 문제 등을 포함한 로드맵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화재로 멈춰선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현 부지에 공장을 다시 지을지 한평 빅그린 산단으로 시기를 앞당겨 옮겨갈지 여전히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붕괴 위험 때문에 현장 감식과 피해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금호타이어 내부에서는 공장 조기 이전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부지에 공장을 재건하더라도 최소 2년이 걸리고 이미 공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중복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역사회도 공장 조기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오늘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를 만나 공장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시는 공장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한 기존 부지 개발에 대해 계속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3년 동안 제가 수차에 걸쳐서 금호타이어 측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도 집행부 회의와 대의원 대회를 열어 공장 조기 이전을 촉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노동조합은 한평에 빅그린 산단으로 신공장을 건설하고 이전하는 걸로 확정을 좀 했습니다. 우선 회사와 협상에 나서야 되고요. 금호타이어 측은 내일 중국 더블스타 본사를 방문해 공장 이전 문제를 포함한 피해 복구 로드맵을 대주주와 논의한 뒤 이를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금호타이어는 한평 빅그린 산단 부지 50만 제곱미터에 대해 오는 2029년 10월까지 대금을 분납한 뒤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LH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광주 시내버스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광주시가 내일부터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 42대를 긴급 투입합니다. 전세버스가 투입되면 이들 노선의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이 40분대에서 20분대로 절반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긴급 투입된 전세버스는 무료로 운행하며 버스에는 공무원 이동승에 정류소 도착 안내와 탑승객 승하차 등을 지원합니다. 광주시는 파업이 더 길어질 경우 100대 이상의 대체 차량을 추가 투입할 방침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본격 출범한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도 지역 현안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 위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는 서울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정부와 소통 강화에 들어갔고 전남도 신재생에너지와 SOC 사업 기반 마련을 위한 준비에 한창입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서울 여의도에 대선 공약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상황실을 열었습니다. 광주의 최대 과제인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지원 기틀을 마련하고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분리될 가능성이 있는 AI 부처를 광주에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광주 이전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AI부가 만들어지면 AI 부서를 꼭 광주에 유치하고 싶고요. 또 현재적으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광주에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에너지 수도를 표방하는 전남도 해상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국정과제 편입에 나섰습니다. 아시아 최대 크기인 3.2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단지를 포함해 분권형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된다면 전남에 유치해 한국전력 등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호남 지역 곳곳에 아리백 전용 국가산단을 조성하겠다는 발표를 했잖아요. 그 공약이 국정 주요 과제로 포함될 수 있도록 작업 중입니다. 앞으로 2달간 활동할 예정인 국정기획위에서 국정과제로 확정되면 이재명 정부 5년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국가 운영의 방향성뿐 아니라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에 대한 구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100대 국정과제에 광주 전남 지자체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까지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강의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상임고문이 전남 경제부지사로 취임했습니다. 신임 강 경제부지사는 이재명 정부 1년 이내에 광주 군공항 이전 등 광주 전남의 오랜 숙제와 난제들을 해결하고 싶다며 자신을 도구로 써달라고 말했습니다. 강 부지사는 2008년 고향인 영광에서 복지공동체 여민동락을 만들어 10여 년 동안 운영했으며 더광주 연구원장,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장,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 등을 역임한 대표적인 친명 인사로 꼽힙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추진 중인 초중고 재난대비용품 보급 사업에서 계약이 광주 지역 특정 업체에 집중되고 있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시민단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30개 시범학교 가운데 20곳이 같은 업체와 계약했다며 해당 업체 대표가 시교육청 출연 장학재단 이사로 활동 중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제품을 선택한 결과라며 이달 말 정산서 제출 후 문제점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가 지지부진하면서 인근에 조성된 항공특화산업단지는 1년 넘게 잡초만 무성한데요. 공장을 지은 곳은 한 곳도 없고 투자 협약을 맺은 업체와의 우선 분양권 계약도 지난 14일 종료됐습니다. 강동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안군이 예산 466억 원을 들여 지난해 6월 준공한 무안국제공항 인근 항공특화산업단지입니다. 공장을 지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이 잡초만 무성합니다. 총 11필지 가운데 2필지만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대 시설이 들어오기로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산업용지 61%에 대한 우선 분양권 협약을 체결한 업체는 119억 원 중 계약금 10억 원을 낸 뒤 계약을 미루다가 지난 14일 우선 분양권이 사라졌습니다. 분양률이 저조하자 무안군은 항공 정비 업종만 가능한 입주 조건을 다른 업종도 가능하도록 바꾸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지금 이 산단이 항공 정비 연간 업종으로만 제한했던 것들을 이제 풀어서 일반 산업단지화 해가지고 다른 기업들도 유치할 수 있도록 다른 방안을 찾아야죠. 이렇게 될 경우 사실상 항공특화산업단지의 성격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라남도도 특화단지를 일반 단지로 변경하는 안을 무안군이 신청해 오면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치를 향하는 업종 코드를 더 추가로 해서 넣는다는 거죠. 그걸 했을 때 다른 업종들이 또 피해가 가겠냐 안 가겠냐 그런 걸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오죠. 무안항공 특화산업단지가 무산 수순을 밟고 있는 데는 광주 공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을 둘러싼 지자체 간 오랜 갈등과 제주항공 참사로 빚어진 무안공항의 장기간 폐쇄가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의 비서실장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몰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정 시장의 비서실장인 김모 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8시쯤 관용차를 사적으로 몰다 사고를 냈지만 배차 신청은 사고 3시간 30분이 지나서야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여수시가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배속한 시민소통 담당관은 사고 발생 닷새가 지난 뒤 뒤늦게 회계과로 보험 처리 공문을 보냈고 징계 대상이라는 점을 인지하고도 감사 의뢰를 하지 않으면서 시가 또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밤 광주와 전남 지역은 곳에 따라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릴 수 있고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입니다. 내일은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로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내일 무더운 날씨가 예상된다며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026 여수 세계선 박람회의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여수시는 남해안 지자체들과 선박람회 전시의 내실을 강화하기로 협약을 맺고 섬 중심의 교통관광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경남 남해군이 힘을 더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경남 남해군과 섬 해양 관광을 활성화하고 선박람회 지자체관을 운영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5월 부산시와 업무 협약을 맺은 데 이어 남해안 중심의 신성장 관광벨트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섬을 테마로 하는 관광개발, 또 섬을 테마로 하는 삶의 질 향상, 이런 것들도 이번 기회에 같이 논의된다면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남태평양의 섬국가 팔라우를 비롯해 필리핀 세부가 정식 참가를 확정했습니다. 또 베트남, 일본, 중국 등과도 참가 협약 조율이 계속되는 등 국제행사로의 면모도 갖춰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수남해 해저터널과 연륙연도교 11개를 잇는 11 브릿지 사업 등 교통인프라 개선도 본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섬 밤바다 크루즈 관광, 섬 오천 문화센터 설립 등 새로운 섬 관광 아이템을 찾는 활동도 분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섬 박람회에 30개국의 참여로 3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해 4천억 원의 생산 유발과 6천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연안 요트라든지 연안 마리나 이런 사업이 이제 대중화되지 않았는데 내년 여수 세계선박람회는 연안 요트라든지 그 마리나 그런 새로운 어떤 관광지대를 해양 관광지대를 열 겁니다.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따를 주제로 내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2달간 여수 돌산읍 진모지구와 여수 세계 박람회장, 금오도, 개도 등 섬 일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전남교육청의 조직 개편 방침에 대해 전교조가 철회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올해 3월 실시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을 현장 중심 지원 체계로 전환하는 등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전남지부는 전남교육청의 조직 개편안은 학교 현장의 요구를 외면하고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조직 개편안 철회와 실질적 행정업무 경감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파업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광주시가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버스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내일까지 시내버스 운전원 임금 상승률과 요금 인상안에 대한 시민 의견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정 부담 상승 등을 고려해 요금 인상 시기는 2025년 하반기부터 2027년 상반기 중 적절한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도 커 요금 인상은 파업 종료 후 순차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전남도가 한전 MCS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장애인 체육 선수 30명 안팎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전 MCS는 장애인 체육 선수들이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바탕으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전 MCS는 전기 검침과 수금, 전기차 충전기 유지 보수 서비스를 하는 기업으로 한국전력의 자회사입니다. 광주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가 17일 국가유공자를 위한 우선 주차구역 설치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례는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차면이 30면 이상인 공공시설에는 최소 1면 이상 설치해야 하며 이용 시 서구청 발급 표지를 차량에 부착해야 합니다. 전남 장흥군이 설립한 장흥축제관광재단이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인 관광축제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재단은 정남진 장흥물축제의 산업화를 비롯해 체류형 관광 콘텐츠 개발과 지역 문화자원 홍보 등 실질적인 현장 중심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초 이사회에서 사업 계획과 예산을 승인받았고 연간 관광객 500만 명 시대를 대비한 전략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광주 남구청이 여름철 강풍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개 광고물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최근 2년간 점검을 받지 않은 옥상 간판과 돌출 간판 등 40곳이 대상입니다. 가벼운 결함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 조치하고 위험 요소가 큰 광고물은 철거 명령과 함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